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MBC 대표 끼요미 허연주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목포 역전의 용사들이 네, 저희 역전의 PD들이 무려 2회로 돌아왔습니다. 와. 제가 2회 돌아와서 좀 당황했나 봐요. 아니 아나운서가 이렇게 얼어있으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얼었어. 네, 저희 역전의 PD들 무려 2회로 돌아왔는데요. 일단은 박수 먼저 치고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네. 왜냐하면요, 저희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무려 시청률이 5%가 우와. 나왔습니다. 후! 기상파 5%면 굉장한 거죠. 네, 요즘에는. 엄청난 거죠. 네. 저희가 이번 주는 또 몇 프로 기대해 보시나요? 10%. 좋습니다. 묶고 더블로 갑시다. 10%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10%.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용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의 축복이 끝이 없는 남자 안윤석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윤석 PD입니다. 네. 공부에 늪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약간 좀 긴장하신 거죠? 네. 아우, 굉장히 출연하는 게 생각보다 네. 녹록치 않아요. 우리 박재 PD가 두 번째 출연이니까 네. 응원을 좀 해준다면요. 약간 오늘 하버드생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벌써 고정 출연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재 저격수에 이어서 방송 천재를 거듭난 박재 PD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타 PD 박재 PD입니다. 아유, 오늘 박재 PD가 어떡해. 벌써 두 번째 출연이라고 네. 머리를 또 예쁘게 아, 네네.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질끈 묶었는데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또 그 분장쌤 선생님께서 되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달라 기대해 보여요. 평상시랑.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늘 너무 예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망의 마지막으로 수상 이력도, 제작 능력도, 직급도 킹인 남자. 네, 끝없는 출연 욕심에 드디어 직접 출연까지 했습니다. 우리 김윤상 PD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특별 대우로 저희가 좀 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허연주 아나운서. 자, 인사고과 네? 평점 만점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PD들의 이야기 듣기 전에 오늘 지난 방송과 좀 다른 게 생겼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목포의 소식을 들려주는 뉴스레터가 도착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와, 첨단 기술인데요. 저 최초의 시스템입니다. 저 최초의 시스템. 네,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해주셨어요. 네. 뉴스레터 방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본격적인 화면인데 저희가 목포 지역의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매주 월수금 여러분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뉴스레터를 받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목포 먹갈치 대박풍어 밥상에 별미 맛보세요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먹갈치 얘기가 나오는데 목포 먹갈치가 유난히 달고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여러분 먹갈치 드셔보셨나요? 매일 아우, 먹고 있죠. 먹어봤죠. 네. 사실 먹갈치가 뭔지 모르는 저도 있거든요. 먹갈치가 뭔가요? 부장님께서 한번. 부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이제 먹갈치하고 은갈치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은갈치 같은 경우는 또 제주도에서 낚시로 잡죠. 그게 은빛 찬란한 비늘을 어. 뽐내면서 걸려 올라오는 게 은갈치고, 먹갈치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이제 안강망이나 뭐 유자망 이런 그물배를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갈치들이 서로 막 그물 속에 섞여요. 몸을 부대끼면서 이 은빛 비늘이 떨어져 나가서 먹갈치다 하는데, 사실 이 은빛 비늘이 찬란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진 않아요. 다만 그 제주 은갈치 같은 경우는 서로 사는 데가 다르잖아요, 목포랑. 네. 근데 목포께 잠깐 이게 제가 맛있어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지만 네. 은갈치는 보기에 좋고 어, 먹갈치는 먹기에 맛있다. 맛있다. 예. 갈치 요리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갈치는 조림이죠. 조림. 네. 갈치는 구이죠. 갈치 구이. 갈치 좀 싱싱한 좋은 갈치 고르는 법도 있습니까? 그 은빛 비늘이 네. 선명한 게 좋아요. 어. 은갈치를 고를 경우에는. 네. 예. 좀- 먹갈치는 믿고 더블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믿고 떠물러가는 먹갈치 네.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갈치 얘기를 왜 했냐면요. 심지어 올해가 좀 풍년이었대요. 그래서 목포 수협 위판지량의 야.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가 갈치 가격이 네. 착해지겠는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좀 풍어여서 가격이 좀 자연스럽게 내려갔기 때문에 어민들의 마음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또 우리 소비자분들도 많이 가깝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사 때 먹갈치 한번 곁들여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레터 소식 보겠습니다.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 배후단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남이 또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의 중심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목포 신항에 그 배후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배후단지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서포트 해주는 거 아닌가요? 네, 항만인데 해상풍력을 발전시설을 돌리려면 이 커다란 좀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관리를 해주는 배후 단지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4 공유 오피스 입주 기업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공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네. 작업을 할 때 공간은 어떤 의미실까요?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좋으면 내가 진짜 하면서도 뽀대가 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멋있는 오피스에서 또 하다 보면 일의 능률도 네. 좀 오르는 편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멋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아서 네. 사실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또 박재일 PD가 전망이 제일 좋기로 소문이 네, 났던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편집실이 편집실이- 정말 뷰가. 어우, 안윤석 PD. 참고로 제 편집실엔 창문이 없어요. 박재 PD 편집실에는 창문이 아주 네. 대문짝에 그냥 아니 목포 시내를 부장님이신데도 부장님 생각해야지. 착한 부장입니다. 네, 제 네. 진짜 사무실에서 유달산이 딱 이렇게 네. 멋있게 보이는데 해질 때 보면 진짜 멋있긴 진짜 멋있어요. 네. 네, 저희 공유 오피스 입주 기업 모집이 18일까지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3가지 소식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방법을 조금 모르겠는데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홍보하셔야죠.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방금 메인 화면인데요. 저희 목포 MBC, 목포.mbclocal.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등록하시면 바로 구독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 지역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월, 수, 금 메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뉴스레터였습니다. 역전의 PD들, 우리 PD들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순서로 오늘 좀 긴장하고 있는 안윤석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부벌레죠. 우리 안윤석 PD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차역은 웰컴 투 다문화입니다. 뿌뿌 뿌뿌 잘하시네요. 처음인데. 네, 웰컴 투 다문화역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목포 MBC에서 지금 좀 주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주 노동자나 뭐 이주 여성들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곁에 살아가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특히 전남 지역은 또 농업이나 어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수단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지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코너를 조금 이제 담당해가지고 맡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 래퍼 같아요. 말이 엄청 빨라. 아니 오늘을 위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근데 지금 제가 보시면 들었거든요. 노트에 지금 빽빽하게 네, 써오셨어요. 엄청 빽빽하죠.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다 보니까 네.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윗선의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밤새우셨다고. 아이고 아니 우리가 지금 역전으로 네. 이사를 왔잖아요. 네. 이 공간이 원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 원도심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들과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존하자. 열심히 네. 영상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영상 있나? 함께 보고 오시죠. 옛날 저거는- 영상 같은데요? 지금 아니고. 네네네. 저거는 지금 저희 이주 노동자들이 네. 옛날부터 같이 있다는 그런 영상인데 이제 언제쯤이에요? 지금? 저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 네. 지금 90년대 초반이겠죠. 네. 네네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림 같은데. 네, 저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갔다 온 그림이고요. 거고 네. 저 다 전남 지역에서 찍은 거예요. 네, 저렇게 많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뭐 농업뿐 아니라 양파, 뭐 배추, 뭐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업, 통발업, 기타 등등 해가지고 네, 아주 많이 있다는 거를. 진짜 외국인 없으면 지금 이름 어업이 안 못해요.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역 네, 구석구석에 지금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한국의 지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한국에서 한국에? 네네, 한국에서. 정답. 네. 뭐예요? 서울. 사람 제일 정답. 많으니까. 인천. 나 인천 하고 인천? 싶었는데. 네. 저 바꿔도 돼요? 네네. 뭔데요? 경기도. 그럼 저 서울 할래요. 나 경기도 같아요. 여기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이제 뭐 윤상 선배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경기도예요. 네.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가 보시면. 지금 아, 이제 뒤를 뒤에. 보시면 경기도가 이제 그러네.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이게 지금 2023년 3분기 기준인데 네. 인천도 많네. 인천도 좀 많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충남이 또 많네요. 네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노란색 세모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네, 증가세가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증감률 작년 대비 증감률인데 계속 증가요, 계속 증가. 네, 이제 전년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니 또 30%씩 올라요. 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네.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33.6% 정도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두 번째 퀴즈는 자,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가 탑3 정도를 얘기하고 아, 싶습니다. 베트남. 이거 알죠? 베트남이- 중국, 네네. 베트남. 베트남. 네네. 이거 저 중국 인도네시아. 같아요. 어, 뭐야? 네, 맞아요. 다 알고 중- 계세요? 아, 몰라요. 예, 추측은 그런데 제가 네. 지금 E9 비자를 네. 중심으로 얘기했어가지고 예. 지금 이거는 이제 E9 비자가 뭔가요? 이나이 비자. 네. E9 비자가 이제 그 저희가 모르는 게 뭐 많아요. F4 비자 뭐 생각보다. 이런 비자들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일정 정도의 비자가 필요해요. 근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E9 네. 비자. E9. E9 비자라는 뭐예요? 비접 EI. 이하고 아, 구예요? 알파벳 E에 E하고 숫자 숫자 구. 네, 나인. 숫자 네. 9예요. 그게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데 비전문 이제 취업 비자. 네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네. 의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도입된 제도고요. 네. 궁금한 게 그럼 알겠습니다. 이가 무슨 뜻이에요? 외향적이라는 뜻이에요? 아, 뭔 소리입니까? MBTI입니까, 이게? 아, 이라고 하니까 그럼 I9 비자 다 들고 온 사람들 예상적인 사람이고? 아이나이는 약간 소극적이고 이건 B는 생각도 약간 외향적이에요. 못했다. 오늘 머리 스타일처럼. 아,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가 무슨 네.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이는 제가 따로 또 알아봐서 그러세요? 아, 모르시고. 네. 저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네. E9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나임 있어서 비자 그거는 얘기 들어봤는데 약적이네요. 비자 얘기는 뭐 요 정도로 하고요. 네네네, 일단 퀴즈. 퀴즈가 탑3 네, 국가였어요. 일단 탑3 국가를 따져봤을 때는 네. 저 두 번째 자료 띄워주시면요. 가장 많이 들어온 국가는 네팔. 시가 너무 깨알 같아서. 그래, 맞아. 네팔입니다. 네팔. 네. 아, 네팔이 1위라고요? 네, 네팔이 네팔이 1위여서 의외네요. 네, 자, 이거는 E9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가 다른 또 비자가 H2 네. 비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동포들 상대로 해서 이제 나오는 비자고 그분들도 취업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남 지역으로 와가지고요. 네. 자, 전남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 혹은 전남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영암. 저도 영암이요. 맞습니다. 저도 영암. 아, 제가 네. 얼마 전에 영암 취재 갔다 그러니까. 왔거든요. 아, 네. 맞아. 그 영암이 제일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차트를 보시면 색깔이 영암이 엄청 진해요. 네. 자, 시군구별 외국인 비율 순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율 순위가 영암이 16.3%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근 20%면 5명 중에 1명은 영암에서 외국인이다라는 얘기.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네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본 거죠. 네, 그 영차바다에 촬영 가면은 안 그래도 박재 PD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네.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래서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네. 가서 이렇게 뭐 인터뷰 요청을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똑똑 두드려서 그냥 이제 얘기 좀 해줘 해가지고 그렇게 한 케이스라서 에디라는 친구를 만나서 네.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영상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에디와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저 이름은 에디 수산도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아 지금 저 배일해요. 왜 한국을 선택했어요? 저 인도네시아 저기 공장도 많이 없어요. 그렇게 저 월급도 조금 그럼 한국에서 월급 조금 많이 나와. 여기는 언제 왔어요? 이
이 섬은 저 5년 끝났어. 또 연장해. 2년 코로나 있을 때 저 안 와. 안 돼요. 그럼 2년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다시 왔어요. 힘들지 않는지. 처음에 더 힘들어요. 아, 힘들어. 새벽부터 와, 추워. 날씨 겨울은 진짜 힘들어. 지금 괜찮아? 우리나라는 따뜻해. 추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추워. 못 살아. 이 에디라는 분은 좀 언어를 좀 잘 하시는 편인 것 같고 또 네네네. 다른 분은 좀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에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코로나 때 2년 정도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일하는 케이스고요. 지금 이제 또 한 번 볼 사람은 아디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디안? 네, 아드리안? 네. 아디안. 아디안이라는 친구. 어디서? 네네. 이분도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드리안의 인터뷰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아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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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아디안의 인터뷰 함께 보고 오시죠. Nama saya Adian Sukoryono, berasal dari Banyumas, Jawa Tengah, bekerja di daerah Pulau Anmado, di bagian kapal Tongbal, Nakci Tongbal. Saya di sini sudah sekitar 1 tahun di Korea. Di sini sangat dingin cuacanya karena dari saya waktu sekolah SMK saya sudah mempunyai cita-cita pengen bekerja di Korea Selatan. Ketika akhir tahun di Korea saya kepengen ke kota bertemu teman-teman dan makan makanan enak. 네, 아디안 씨가 또 친구 만나기도 좀 힘들고 저 잠깐 궁금해요. 역시나, 네. 아디안이에요, 아드리안이에요? 그 네. 저한테는 한국말로 아디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드리안. 인도네시아로 넘어갔더니 이분 번역을 인도네시아 사람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드리안으로 이렇게 듣는데 네. 저한테는 분명히 세 글자로 아디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좀 달랐나요? 실제로 얘기 들었을 때는. 일단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되게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국인의 자리를 좀 뺏으러 왔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일단 뭐 물론 돈을 벌어온 목적이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E9 비자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E9 네. 비자는 우리나라도 원해야 우리나라 사업주도 원해야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이 친구들이 뭐 고용 허가제, 그러니까 E9이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로 들어온 건데 이게 내국인이 가지 않는 일자리에 배치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필요해 가지고 이분들이 말을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벌써 시간이 네. 지금 너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오늘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단 상황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의 이야기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제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으니까. 일상과 그럼. 제도 뭐 네네. 또 네, 우리나라가 일터의 필요해서 일들. 왔다는 그런 영상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부장님이 킬하라고 했어요. 얘기하겠습니다. 끄더라고.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많아서.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요.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 PD가 준비한 순서인데요. 이번 정차역은 그때 그 자리역입니다. 뿜뿜. 네, 그때 그 자리 무슨 얘기 들고 오셨나요? 저는 지금 목포 지역에 있는 공간에 좀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오래된 공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10분 안에 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그렇게 분량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네. 그 제가 사실은 대구라는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네. 저 처음에 목포에서 왔을 때 그 풍경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대구라는 대도시는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해서 옛 모습을 찾기가 참 힘든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오랜 역사를 가진 옛 이야기들이 남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목포에 처음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네. 뒤에 한번 보이네요. 봐주시면요. 네. 아, 네. 직접 찍은 사진이세요? 네, 제가 어. 여기 유달동 이쪽에 가가지고 이제 촬영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네. 이제 높은 곳에서 봤을 때 이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산기슭을 따라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건물들이 남아 있는 풍경이 네.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약간 네. 90년대. 아니, 80년대, 90년대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모습이 3년 그런 전의 느낌이에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바다가 또 펼쳐져 있는 게 너무 아름답기도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목포의 공간에 대한 조금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네. PD도 네네. 목포에 원래 있지 않으셨죠? 왔을 때 첫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처음 본 목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기보단 놀랬어. 갑자기 어떤 들어왔어. 모습이에요? 선배 여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수하고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어떤 점이요? 공간 같은 것들을 보면 뭔가 이쪽이 좀 더 여수가 좀 더 좋다고요?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여수는 반면 약간 좀 네. 마린시티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약간 LA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거는 엑스포 이후에 때 있는 여수를 조금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네. 봤을 엑스포 때 이후. 본다면 그렇죠.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시골 같은 느낌이 나는 느낌이 조금 더 들었었는데 맞아요. 한때는 여기가 6대 도시였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윤상 보면 PD님 보시니까 네. 사진 보시니까 어떠세요? 물론 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음. 옛날 집들이 안 PD도 그렇고 목포가 여수보다 안 좋다고 하니까 속상하네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시골 같다. 시골 같다. 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 왔을 때 참 시골 같구나. 처음에는 좀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있죠. 우리 이 사진을 좀 보여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에 이제 목포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뭐 시골스럽다, 예스럽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매력 있다고 느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겹고요. 제 이제 대구에서 영화 찍는 친구도 이제 놀러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 여기는 그냥 살아있는 세트장이다 그런 얘기도 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실제로 세트장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목포에 왔을 때 사실 제가 이제 신입 때 이제 교육도 받거든요. 네. 신입 교육 받으러 이제 갔다가 이제 밥 먹으러 제가 네. 뭐를 갔다가 또 발견한 공간이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사진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보시죠. 자, 뒤에 어딘가요? 혹시 어디 어딘지 알아요? 아시겠나요 여기? 네. 알죠? 알죠. 네, 여기 보면은 큰 이제 기둥이 서 있죠. 네. 굴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요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어가지고 사진을 네. 찍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왜 이거 찍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찍어서 네. 뭐 하냐.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한쪽 구석에는 이렇게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고 아주 큰 공간에 이제 남아 있는 네. 이제 빈 공간인데 공장 같은 게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꿀뚝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꿀뚝이요? 네, 굴뚝이 아니고 네. 꿀이 나오는 꿀이? 네, 그죠. 아주 달달한 그건 아닌데 예, 굴뚝이 있는 걸 보고 네.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여기 목포 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곳이었다는 거죠. 네. 조선대화 네, 네네. 맞아요. 건물인데 내화 공장이라고 하는 맞아요. 곳인데요. 제가 처음에 목포에 와서 가장 관심 있었던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제가,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한 게 해상 케이블카를 그죠. 이제 동기들과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보일 때 이제 국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기가 조선내화 자리야. 네. 이렇게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흥미롭게 파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뭐 목포의 공간 중에 의미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는 좀 이 공간이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좀 많은 역사성하고 좀 목포의 어떤 역사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렇죠. 네, 곳이거든요. 저 굴뚝이 있는 것들은 다 일제시대 때 만든 네네 맞습니다. 굴뚝이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벽돌로 쌓은 일제시대 때 만든 네네.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네, 근현대 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내화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신가요? 내화. 사실 내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었네요. 네. 아 그래요? 내구성의 내화. 비슷한 겁니다. 네. 네, 견딘다 이런 뜻인데요. 아. 이제 불에 견디는 거. 그래서 내화 이제 품을 이제 만들게 된 곳이고 예전에 저희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철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용광로가 필요한데 용광로를 견딜 수 있는 벽돌을 만드는 곳이 이 내화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견딜 수 있는 벽돌을 만드는 곳이었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와. 내화 공장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 네. 저희가 또 바로 바다에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바로 배에 실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이곳이고요. 1930년대에 지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목포 MBC에 있는 자료여서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요 자료가 1930년대 자료고요. 네. 지금 아까 봤던 그 공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선대화가 있던 그 자리를 네. 보여주시는 거죠. 네, 지금은 매립한 상태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죠. 네. 1940년대로 알고 있고 제가 내화 공장이 1947년인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대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디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취재기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지금 프로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빈집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저희도 이게 프로그램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빈집이라고 하면 하우스 네.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의미 있는 공간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빈집과 관련해서 인구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와 이제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대화가 지금 1997년까지 있다가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옹군동 일대에 사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내화 공장에 일했던 분들도 같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97년도 이제 공장이 폐쇄되고 나서는 네. 많은 분들이 떠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프로그램 잡아갈 때 가장 또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한번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네, 한번 보시죠. 너무나 잘 아는 곳이죠. 여기 옹군동입니다. 네, 보시면 건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굉장히 이제 달랐던 거는 요 작은 네. 집들 사이에 굉장히 큰 부지로 있는 게 지금 저기 내화 보이네요. 공장입니다. 네. 굉장히 넓은 곳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눈길을 끌었던 저 굴뚝. 네, 꿀뚝 아니고 굴뚝. 예, 굴뚝.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떠나서 많이 이제 황폐화됐는데 다시 리모델링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90년대 저희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 아, 조선대화가 운영 중일 때 네, 모습을 네, 담은 운영 중일 때 거네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면 벽돌을 만들고 계시죠? 당시에는 굉장히 수익성이 많았나 봐요. 네네. 그게 7, 80년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목포에서는 3대 기업 중에 하나로 꼽혔던 사실입니다. 네. 그 정도의 위상이 있었는데 일단 그 빈집과 관련돼서 만든다고 하셔서 네.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은 빈집하면 그냥 비어있는 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빈집을 딱 규정짓는 그런 게 있을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통계를 했을 때는 1년 이상 비어진 집을 빈집으로 사실은 이제 잡고 있고요. 저희 지금 전남 지역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빈집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 이제 10채 중에 한 채가 지금 빈집으로 그 나와 정도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지금 목포시에는 1,700여 호가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옹금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제 원도심 쪽에 굉장히 많은 빈집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빈집 많은지 알고 계셨어요? 아, 네. 그 촬영하다 보면 비어 있는 집들이 되게 많이 보여서 오. 예, 알고 있었지만 이게 네. 저도 집 공간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 공간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당장 목포 로드웨어리만 나가봐도 네. 뒤에 우리 회사 근처죠. 빈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빈 가게들. 예. 맞습니다. 저희 빈집 관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리모델링이 어떻게 좀 들어가는지도 궁금해요. 정확하게는 리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뭐 누가 살기보다는 전시 공간으로 지금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재개장할 때 굉장히 또 목포 시민들한테 또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상하는 거 있으세요? 어떻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공연장으로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괜찮겠다. 네, 조선내화 부지를요. 좀 네. 넓으니까요. 네, 랩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우리 김윤상 PD는 또 다른 생각 있어요? 아니, 안윤석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네.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데가 담양의 약간 그 달빛 창고. 예. 달빛 창고? 소개를 좀 해준다면요. 달빛 창고가 그 약간 어떻게... 그 전시 공간이었는데 거기는 네. 되게 빛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찍고 이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고 약간 이런 장소였어요. 근데, 네. 근데 그런 장소도 그러니까 약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오잖아요. 네. 근데 좀 많이 알려지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목포에 문화 공간이 좀 생기면 우리 청년들도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 아이디어가 생기셨나 본데요. 네. 아니요, 무슨 아니요. 상상이신 것 같아요. 저는 박지희 PD가 네. 이 프로그램을 취재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민 PD의 그 프로젝트를 응원하면서 네. 답을 찾아오면 또 잠깐만 끝이에요. 네, 제가 10분 안에 끝나기로 했는데요. 네. 그 추가적으로 할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사진만 볼까요? 제가 네.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요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유석 선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논문에서 보면 빨간 지역으로 갈수록 더 쇠퇴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쇠퇴라는 게 조선내화가 어떤 있던 곳이 말씀이시죠? 사실 유달동으로 표시된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MBC 건물이 있는 곳이 지금 이 근처죠. 저희 원도심 쪽에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네, 앞으로 이 지역을 좀 중심적으로 제가 이제 빈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저기 있네요, 목원동. 네, 네. 그 지금 여기서 쇠퇴라는 의미가 이제 인구가 많이 유출된다는 네, 세 뜻일까요? 가지가 있는데요. 고령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지수도 있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IQ가 그렇게 네. 높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네, 세 가지를 네. 해가지고 네, 논문으로 발표된 거죠. 알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좀 살려야 할 부분들이 좀 밑에 좀 급선무로 더 그렇죠. 좀 살려야 네. 되겠다는 MBC 생각이 부분입니다. 들고요. 네, 네. 저희 MBC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원도심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재민 PD의 그 추후에 알려줄 그 프로젝트 진행 사항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재민 PD 이야기 이 정도로 듣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유상 PD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부장님 좀 다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종착역은 위대한 발견역입니다. 뿌뿌. 네, 위대한 발견. 어떤 진짜 건지 재밌을 좀 것 같아요. 상상은 되는데. 네. 상상이 되신다고요? 네. 위대한 발견만으로? 왜냐면 아니까요, 예. 위대한 발견을. 아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올해가 2023년. 네. 네, 2023년이죠. 떨리시나 봐요. 아니, 왜냐면 오늘 연도 같은 거 말할 때는 다 정확히 네.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만 촬영하시고 네. 오늘 당일로 네. 오셨잖아요. 비몽사몽이에요. 사실 제가 대만에 갔다가 네. 어제 밤 12시 도착을 해서 오늘 첫 차를 타고 지금 목포에 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비몽사몽이라서 이 촬영 지금. 때문에. 네, 이 촬영 때문에. 이거 한다고. 출연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말하다 말았는데 올해가 신안선이 중국에서 출항한 지 정확히 70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려 시대 때 송나라의 그 학자 중에 서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긍? 서긍. 근.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금, 서금. 서긍이라는 네. 양반이 아니라 서금이라는 조금을 좀 학자가 네. 고려로 와서 이제 고려에서 겪었던 일을 썼던 게 고려 도경인데 네. 그분이 왔었던 게 1123년. 그러니까 정확히 9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중일 동아시아의 어떤 해상 교류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가 올해 2023년입니다. 네. 2023년이 그래서 위대한 발견이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 위대한 발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안선이라고 하는 배예요, 배. 맞아요. 신안선. 일단 왜 신안선이냐?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 올렸기 때문에 신안의 지명을 따서 신안선이라고 명명이 됐고요. 신안선. 네. 신안선이 중국 저장성의 닝보라는 곳을 출발을 해서요. 네.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비바람을 맞았겠죠. 배가 침몰해서 증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습니다. 700년간의 긴 잠을 자고 있던 이 배를 우리나라가 40여 년 전에 수중 발굴로 꺼내어 올렸어요. 신안선의 존재가 밝혀지자 1976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후 국내 최초이자 사상 최대의 수중 발굴이 진행됐다. 신안선은 그야말로 해저 보물선. 2만 점이 넘는 유물이 단 한 척의 선박에서 수습됐다. 엄청난 유물과 역사를 안고 타임캡슐이죠. 700년의 타임캡슐이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위대한 발견과 같다. 신안선 아까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다큐멘터리 일단 보셨다고 하니까 두 네.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좀 인상적인 부분이 뭐 나쁜 얘기는 할 수 없죠. 선배님 보셨는데. 제가 잠깐 귀를 막고 있을게요. 해보십시오. 근데 그 네. 굉장히 또 보시면 아실 텐데 거기에 네. 이제 그 나온 보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여서 네. 굉장히 좀 시각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보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이사학과. 근데 점수 저도 깎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저는 이 지역 사람이 또 아니다 보니까 신안선에 대해서 좀 잘 몰랐는데 이런 이제 위대한 발견이 있었구나라는 게 또 흥미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또 중국까지 가셔서 또 배도 똑같은 배도 또 만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2018년도에서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 아니요, 2016년도에. 16년. 그러니까 수상은 18년도에. 수상은 18년이고 16년도에 나오고 제가 맞아요. 제가 2018년 왜냐하면 네. 2016년도가 신한선 발굴을 시작한 지 정확히 4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40주년. 1976년도에 발굴을 하거든요. 맞아요. 오래된 다큐멘터리라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방영을 다시 해서 한 번 더 봤었어요. 네. 한 번 더 봤었는데 역시 잘 맞는 다큐는 언제 봐도 오래 간다.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는. 자, 이 느낄 수 시점에서 있는. 한번 봐야 될 것 너무- 같아요. 이 시점에서 한번 너무 높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네요. 네, 일단 네. 어떤 이야기인지 또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我是装在船上的一件瓷器，我能做的什么都没有。どうかお釈迦様の慈悲がありますよう。大海吞没了一切，不见一丝阳光的大海深处，我沉没到了那深深的地方。这是漫长沉默的开始，也是漫长黑暗的开始。我依然记得，这批货全都是陶瓷吗？有些用设计か。出港、航海以及沉没，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아. 我见证了所有的过程，所以便记得所有的一切。 입에도 얼마 안 가서 곧 침몰하고 말 거야. 但是，为了打开这段尘封的记忆，我足足等待了漫长的700年。 네, 사극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았는데 네.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자기를 의인화한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 그 도자기가 여러 개가 건져 올려졌지만 네. 그 본격적인 발굴을 하기 전에 음. 그 어부의 손에 우연히 건져 건져진. 올려진 도자기가 네. 하나 있었어요. 그 어, 청자 모란무늬 큰 화병이라는 도자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뭐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음, 근데 그 도자기가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 건져 올려졌으니까. 그것도 어부의 손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스토리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스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자기한테 뭔가 사람으로 방점을 찍어서 예, 보여주고 사람이다, 싶어서요. 사람이다 네. 생각을 했고 사람이었다면 여자였을 것 같다라는 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700년 전에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이 바다를 오다가 잠들었으며 어떻게 다시 긴 잠에서 깨어났을까를 하면 참 재미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의인화를 했습니다. 문학적인 약간 감성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원래 다 좀 씹었어요. 좀 그러신가요? 네. 여기서 오게티가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오게티? 발견하셨어요? 네, 오게티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 아까 그거에서요? 네, 네.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한 뭐 번 더 다시 준비됐나요? 보면서 그 부분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게티가 있어? 오게티가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我沉没到了那深深的地方。 오게티가 있어요. 오게티? 오게티가 있어? 귀걸이 하고 있나? 아니요. 이렇게 좀 상식을 다시 보고 왔어요. 네. 발견하셨나요? 오게티? 이거 발견하셨어요? 이거. 머리끈? 머리끈? 그렇죠. 머리끈 맞아요? 네, 과자 하나 더 주세요. 아니 저도 맞췄어요. 맞췄어. 머리도 맞췄어요? 네, 내가 먼저 어. 맞췄어. 자, 박주혜 PD. 자, 잘 맞췄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게 잘했어요. 네. 여성분들이어서 맞출 수 있었던 것 나도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보긴 했어. 저는 항상 이 머리끈을 여기 아. 하고 다니거든요. 저게 뭐였냐면은 네. 처음에는 머리를 풀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묶고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안 되겠는지 그 배우분이 풀고 여기다 꽂았어요. 아. 그러니까
다시 묶어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야. 네. 그리고 촬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그치, 근데 모르겠네. 머리 풀어져 있는 게 더 좀 근데 뭔가 편집하면서 예쁘지 않나요? 네. 잠깐만 손목에 이게 뭐지? 그리고 저는 진짜 CG를 지우고 싶었어요. 네. 철저한 보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저희 또 우리 제작진이 오게티 준비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오게티를 발견했다고. 제작진이요? 저희 네. 제작진이요? 제가 몰랐던 오겠티요? 네, 뭐요? 있다고 하는데 저희 보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봐요? 있다고? 네, 또 또 있어? 다른 오게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전남 오겠티입니다. 신안의 증도 앞바다. 1975년. 오, 사장님이 어부들이 여느 때처럼 그물을 당기고 있었다. 그 그물 끝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걸려 있었다. 여기 오게티가 엄청 많아요. 이건 그냥 몇 점의 티투성이야, 티투성. 뭐가 그것은 있어? 위대한 발견의 자, 저 지금 시작이었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어떤 건지. 어? 알려주세요. 어떤 거 제작진이 발견한 오게티 제작진이 뭔가요? 말한 네. 거는 아까 거기 배에 네. 네. 그 양만기가 달려 있다는 거. 달려 있다는 아. 거죠. 그래, 그런 거 같더라. 1975년에. 맞아. 네. 그럴 자, 것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배가 옛날 배가 아니다. 당시 76년도 배가 아니다. 음. 이게 오게티고요. 그 다음에 청자가 끌어올려졌는데 700년 있던 청자가 너무 깨끗해요. 아, 그러네. 그리고요, 어부들이 쓰고 있는 타올이 현대 거고요. 카라트래. 예, 뭐 오게티 그 자체네요. 옷 자마 다 그냥 예, 네. 다 오게티 자체 그냥 이,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찍었어요. 이 장면 보자마자 아셔가지고 네. 네, 돈이 알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우리 제작비를 다 썼어요 수중에서. 제작진들이 열심히 본 거죠, 다시. 네네네.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오게티까지 좀 찾아봤고요. 저희가 또 수중 발굴에 관한 것도 나오거든요. 네.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수중 발굴 명성도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이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발굴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발굴을 하면서 위대한 발견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수중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초의 수중 발굴입니다. 신안선은.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중 발굴이라는 걸 해본 역사가 없어요. 네. 다 아, 그전엔 없었구나. 육상 발굴은 했었죠. 근데 수중 발굴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 대규모로 군사 작전을 반복케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 해군도 동원됐고 네. 해군 잠수사들. 예. 그 우리나라가 현재 그래서 수중 발굴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안선이 거기에 진짜 큰 역할을 그쵸. 하게 된 네. 거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동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야가 좋잖아요. 깨끗하고 이제 근데 이제 서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뻘 때문에 네. 시야 확보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사실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이제 수중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진도 오류주에서 실제 수중 네. 유물을 발굴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어. 그 수중 촬영 감독님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잠수사들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잠수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 속에서. 네. 그럼 어떡해요? 엄청 위험했지. 엄청 위험했죠. 잠수사들이 안 보인다. 촬영 감독이 안 보인다. 그래서 다들 진짜 놀랐는데 저기 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물살이 떠내려간 거예요. 아, 그만큼 멀리. 시야도 안 나오고 네. 조리도 세고. 조리도 세고. 예. 근데 다행히 무사하셨던 거죠. 무사했죠, 당연히. 네, 예. 다행이었네요. 그래서 이 수중 발굴에 대한 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음.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큼 발전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중 발굴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지금도 우리 바다 곳곳에서 수중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한 곳, 전남 진도군 오류리 앞바다. 허락한 다음에 잠수사들이 입수 준비를 한다. 상명과 직결된 장비 점검도 끝냈다. 이곳은 신안 증도와 마찬가지로 수중 상황이 좋지 않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안 나오고 특히 거센 조리로 악명 높은 곳이다. 하루에 하나 건져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은 수확이 괜찮은 편이다. 드디어 잠수사가 작업을 마치고 올라온다. 오늘은 어떤 유물이 수습됐을까? 잠수사가 건넨 통 안에서 작은 도자기 한 점이 나왔다. 아, 이거는
고려시대에서 상감청자예요. 청자 유병. 제가 한 20년 발굴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 처음 나왔어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시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건져 올린 청자 유병은 또 어떤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까? 아, 예.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웅장하네요. 그 보니까 저는 그 상감청자 네. 너무 깨끗해서 청자 설정 유병. 아니에요? 예. 설정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실제 정말 건져 딱 올린 거예요. 발견됐을 때? 아, 펄을 이제 네. 장비를 가지고 펄을 치운 다음에 어. 했기 때문에 그냥 했으면 뭐 이렇게 막 펄도 들어있고 네. 막 좀 더러웠겠죠. 근데 이게 좀 닦아냈는데도. 밑에 작업을 해서 갖고 올라온 네. 거예요. 네. 엄청 깨끗하게 너무 잘 예쁘다. 보존돼 있더라고요. 조금 살짝 기스가 난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감청자를 끌어올렸으니까. 네.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네. 네. 너무 왜냐하면 신기해서. 막 깨진 거 파편 같은 것들이나 일부 올라오곤 하는데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기름병으로 쓰던 이제 청자 유병이죠.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좀 네. 완벽하게 이렇게 옛날 유물들이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드물어요. 그리고 그 저 수중 발굴에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옛날에 있는 선박들이 채 20채가 안 돼요. 전 지금 신안선부터 따졌을 때 네. 지금까지 따졌을 때 총 20채가 안 돼서 저런 거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되게 새롭고 신기하죠. 당시 중국 송나라가 원나라, 그러니까 송원대의 도자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저 신안선 때문에. 저렇게 한 번에 한 번에, 다량의 유물이 한 번에 발견되는 중국 도자기 때문일까요? 4만여 점이 나온 거예요. 2만여 점. 예. 신안선에 대해서 저희 살펴봤는데 이 정도로 할까 하는데 네네네. 저도 지칩니다, 지금. 졸음이 몰려가지고. 네, 마지막을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네. 토크 콘서트 아. 얘기해 주시고 맞다. 넘어갈게요. 예, 네. 신안선 출항 700년을 기념하는 특집 토크 콘서트 위대한 비밀. 네. 예,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더 활짝 웃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좋은 얘기 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세 분의 피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뉴페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5글자로 저희가 항상 소감을 물었는데 이번에 3글자로 묻겠습니다. 세 글자로요? 세 글자로요? 예, 예. 5글자. 5글자로 합시다. 5글자로요. 5글자 했어요. 아니요, 여기 순발력을 요청이 봐야 돼. 세 글자 있었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발력 김윤상 PD 먼저 하시죠. 저부터요? 오늘의 출연 소감을 3글자로. 네. 5글자 해주세요. 5글자. 3글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세 수 있대요. 글자. 한번 들어보고. 네. 역전 짱. 하겠습니다. 5글자는요? 준비하신 거.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안 5 했어요? 글자는 네. 뭐 할까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자, 네. 박재일 PD. 저 5글자 준비했는데. 5글자 하세요, 그러면. 5글자. 저는 이제 I am 신뢰라고. I am I am 신뢰. 네, 저는 모르세요? 요즘. 신뢰가는 출연자다. 약간 네. 이런 거 좀. 이게 방송 천재에 이어서 네, 신뢰가는 신뢰까지 출연자다. 생긴다. 너무 자뻑하는 출연자인데요. 우리 안윤석 PD는요? 저는 세 글자로 줄이면 분량 좀 줄이자. 분량 컷.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네. 세 글자 분량 컷. 세 글자 분량 컷. 그걸로 소감을 갈무리 하나요? 네. 그럼 5글자, 어떠셨어요? 우리 5글자로 해요? 5글자로 5글자로 하면 공부 더 해라.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좀 앞으로 더 시청률도 오르고 더 많이 좀 부응하라고 좀 격려를 해주신다면. 그 차원에서 네. 그러면 역전 흥해라. 역전 흔행해라. 역전 흥해라. 알겠습니다. 역전 흥해라. 역전 흔행해라로 오늘 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니요, 난 연주 흥해라. 연주 흥해라. 감사합니다. 고정 진행자시니까. 오늘 좀 끝났었는데 마무리 좀. 네, 연전 흥해라. 네. 연주 흥해라로 갑시다. 네. 연주와 역전의 피들 다 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전에서 만나요. 역전의 피디들. 피디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